네, 제가 이제 그 요즘에 그 낭독 명품 뭐 성우 낭독 봉사 낭독을 지금 하고 있잖아요. 거기에 그 성우님이 그것 중에 하나를 얘기해 주시는데 우리가 이게 목 말을 할 때 이 목구멍을 열라고 하는데 그게 쉽지가 않아요, 사실. 그래서 제가 방법을 여러 개를 올려놨어요. 그 포스팅에. 그 중에 이제 우리는 선천적으로 아기 때부터 타고났다는 거예요, 발성이. 발성을 연습하는 게 아니라 내가 태어나고 처음부터 있던 발성을 그러니까 사용을 하지 않아서 죽인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태어날 때부터 했던 그 발성, 그거를 이제 계속 연습을 하면 좋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때 왜 발음표 올려드렸잖아요. 그것도 예, 발음표 같은 경우도 뭐 이렇게 각, 약 이런 식으로 해서 약간 이렇게 이거를 좀 딱딱 끊어서 이제 하나씩 이렇게 탁탁 쳐가면서 그렇게 연습을 하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여기를 목청을 좀 여기 목구멍 올려주는데 제일 좋은 거는 우리가 이제 낭독을 하기 전에 한번 이렇게 쭉 기지개를 펴는 거예요. 선생님 다 한 번씩 기지개를 쭉 피세요. 이 기지개를 쭉 펴요. 쭉 피고 난 다음에 이렇게 쭉 올려주잖아요. 몸을 쭉 이렇게 쭉쭉쭉 해주고 나서 그 다음에 이거를 툭 떨어뜨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몸이 이렇게 이완이 되면서 그 순간 이렇게 목에 그런 부분이 좀 이렇게 열릴 수 있는. 그리고 이제 동물 흉내 있잖아요. 제일 좋은 거는 그 물개. 네, 절대 혼자 하셔야 돼요. 네, 물개 깍깍 하는 거 있잖아요. 아 이거 좀 아침에 잘 안 나오는데, 그거 너무 잘 열렸어요. 그게 깍깍 할 때 이 목소리가 목구멍이 열리는 부분이, 그래서 그걸 계속 그걸 왜 공명이라고 하고 막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뭐 공기반 소리반 우리 남도 오빠니 막 얘기하시잖아요. 그러니까 그만큼 이 목이 열려야 된대요. 이 목구멍이 열려 있지 않으면 이 목소리가 이거를 이렇게 폐에 이게 막 할 때 이것도 굉장히 그 호흡, 짧은 호흡 있잖아요. 할 때도 이 목구멍에 있는 목젖이 막 울리게, 예, 그렇게 시작을 하시면 조금 더, 그러니까 항상 우리가 또 낭독을 또 하면서 배우면서 하는 그런 관계니까 그런 거를 기억하시면서 우선은 아침에 몸을 충분히 이완해주고 여기 어깨, 여기가, 그리고 자세도 막 이런 식으로 해서 이렇게 하시면 안 되고요. 조금 더 이렇게 편안하게 해서 폼생폼사, 네, 그 몸을 조금 이렇게 열어주면서 가슴도 열어주면서 좀 이렇게 저희가 이제 낭독 봉사할 때는 책을 들고 서서 있거든요. 예, 낭독 그거 연습할 때는. 그래서 이거를 이렇게 하면은 목소리가 내려오기 때문에 항상 이렇게 앞으로 나가는 목소리로 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우리가 이왕 하는 거 조금 더 그걸 신경을 써서 한다면 우리가 함께 할 때 더 좀 이렇게 전달력이라든지 이런 것도 신경 쓰게 되고 또 내 목소리가 점점 좀 이렇게 다듬어지는 그런 것도 느끼실 수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시간 나는 대로 예, 배운 거 이렇게 조금씩 방출하겠습니다. 네, 오늘 3장 예, 할 건데요. 3장 제가 이 책을 다 읽지 않았어요. 사실 그 독서 모임 할 때도. 예. 그런데 아직 이 중에서 제일 기억에 남았던 게 3장이었어요. 충격을 너무 먹어가지고. 그래서 이제 1부씩 나눠서 하되 3장까지는 우리가 한번 서로 나눔을 갖고요. 그 다음에 이제 끝나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페이지 어떻게 나눌 건지는 그때 이후로 또 날짜별로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한번 진행을 오늘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우리 신나는 우리 마드송님부터 제3장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3장 유럽이 세계를 정복한 힘의 원천. 피사로가 아타우알파를 생포한 사건은 유럽인들이 신세계를 식민지로 만든 직접적 요인, 군사기술, 유라시아 고유의 전염병, 해상기술, 중앙집권적 정치조직, 문자 등의 예를 보여준다. 왜 아메리카 원주민들이 유럽을 식민지로 만들지 못하고 그 반대 현상이 발생했을까를 밝힌다. 근대사의 가장 큰 충돌, 아타우알파 생포 사건. 근대에 이르러 가장 규모가 컸던 인구 이동은 유럽인의 신세계 이주와 그로 인하여 아메리카 원주민, 아메리카 인디언들이 정복되었거나 수적으로 감소하거나 대부분의 집단이 완전히 사라져버린 일이었다. 제1장에서 설명했듯이 시베리아, 베링 해협, 알래스카를 거쳐 신세계에서 처음으로 사람이 살기 시작한 것은
BC 11,000년경 또는 그 이전이었다. 그러한 진입로로 해서 멀리 남쪽에 이르기까지 남북 아메리카에는 차츰 복잡한 농경 사회들이 생겨났다. 9세기의 복잡한 사회와는 완전히 차단된 상태에서 이루어진 발전이었다. 아시아로부터 최초로 사람이 이주한 이후에도 신세계와 아시아 사이에 접촉이 있었다는 확인된 증거로는 베링 해협을 사이에 두고 살아가던 양쪽의 수렵 채집민이 만났던 것뿐이며 그 밖에는 남아메리카의 고구마가 폴리네시아에 전해진 것으로 미루어 보아 태평양을 건너 항해했을 것이라고 짐작할 뿐이다. 신세계와 유럽의 접촉은 AD 986년, 약 1500년간까지 극소수의 스칸디나비아인들이 그린란드에 들어왔던 것이 고작이었다. 그러나 스칸디나비아인들은 아메리카 원주민 사회에 가시적인 영향을 끼치지는 못했다. 그러다가 발전된 구세계 사회와 신세계 사회가 본격적으로 충돌한 것은 1492년의 일이다. 크리스토퍼 콜럼버스가 당시 아메리카 원주민들이 밀집해 살고 있던 카리브해의 여러 섬들을 발견하면서 갑작스럽게 시작된 것이다. 그 이후 전개된 유럽인과 아메리카 원주민의 관계에서 가장 극적인 순간은 1532년 11월 16일 잉카의 황제 아타우 알파와 스페인의 정복자 프란시스코 피사로가 페루의 고지대 도시인 카와마르카에서 최초로 마주친 사건이었다. 아타올파는 신세계에서 가장 크고 발전된 국가의 절대 군주였고 피사로는 유럽에서 가장 강력한 국가였던 신성 로마 제국의 황제 카를 5세 또는 스페인의 카를로스 1세를 대신하고 있었다. 168명의 스페인 오합지졸을 거느린 피사로는 낯선 땅에 들어왔다. 그는 그 지역 주민들을 잘 몰랐고 가장 가까운 곳, 북쪽으로 1600km나 떨어진 파나마에 있던 스페인인들과도 연락이 완전히 끊어졌으므로 때맞춰 원병이 도착할 수도 없는 상황이었다. 반면에 아타올파는 수백만의 백성이 있는 자기 제국에 버티고 있었으며 더구나 다른 인디언들과의 전쟁에서 막 승리를 거둔 8만 대군이 그를 둘러싼 형국이었다. 그런데도 두 지도자가 얼굴을 맞대고 미처 몇 분이 지나기도 전에 피사로가 대뜸 아타올파를 사로잡아 버렸던 것이다. 피사로는 그로부터 8개월 동안이나 이 인질을 붙잡아 놓고 나중에 풀어준다는 약속하에 역사상 가장 많은 몸값을 뜯어냈다. 피사로는 가로 6.7m, 세로 5.1m에 높이 2.4m가 넘는 방을 가득 채울 만큼의 황금을 몸값으로 받은 후에 약속을 저버리고 아타우알파를 처형하고 아타우알파를 생포한 것은 유럽이 잉카 제국을 정복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물론 스페인의 무리가 더 우수했으므로 어차피 결국에는 스페인의 승리로 끝나겠지만 아타우알파를 사로잡은 덕분에 정복 과정이 훨씬 더 쉽고 신속할 수 있었던 것이다. 아타우알파는 잉카족이 태양신으로 숭배하는 존재였고 절대적인 권위를 지니고 있었으므로 백성들은 그가 사로잡힌 상태에서 내리는 명령에도 무조건 복종했다. 아타우알파를 죽일 때까지의 몇 달은 피사로가 탐험대를 파견하여 아무런 방해도 받지 않고 잉카 제국의 다른 지역들을 마음껏 돌아다니게 하고 파나마의 원병을 요청하기에 충분한 시간이었다. 따라서 아타우알파를 처형한 후 드디어 스페인인과 잉카족의 싸움이 시작되었을 때 스페인의 병력은 전보다 막강해져 있었다. 그러므로 아타우알파가 생포된 사건은 근대사의 가장 큰 충돌이자 결정적인 순간이었다는 점에서 우리의 관심을 끈다. 하지만 그보다 일반적인 측면에서도 관심을 가질 만하다. 왜냐하면 피사로가 아타우알파를 사로잡을 수 있게 만든 요인들은 본질적으로 근대의 세계 각지의 이주민과 원주민 사이에서 벌어졌던 유사한 많은 충돌 사건들, 그것들을 결정지었던 요인들이기도 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아타우알파 생포 사건은 세계사를 들여다볼 수 있는 넓은 창문인 셈이다.
그대가 패하여 포로가 된 것을 모욕으로 생각하지 마시오. 그날 카하마르카에서 있었던 일에 대해서는 잘 알려져 있다. 여러 명의 스페인 측 참가자들이 그 내용을 기록으로 남겼기 때문이다. 당시의 사건들을 제대로 음미하기 위해 우선 피사로의 동생 에르난도와 페드로를 비롯하여 6명의 동료들이 진술한 목격담을 모아 재구성해 보기로 하자. 스페인 사람들, 로마 카톨릭 제국의 무적 황제이기도 하신 우리 국왕 전하의 신하들의 신중함, 강인함, 군기, 근면성, 위협을 무릅쓰는 항해, 그리고 전투력 등은 기독교도에게 기쁨이요, 이도교에게는 공포가 될 것입니다. 그러한 까닭에 또한 하느님께 영광을 돌리고 가톨릭 황제 폐하께 미력 하나마 몸을 드리기 위해 소시는 이 이야기를 기록하여 폐하께 바침으로써 여기 담긴 내용을 모두가 알게 하고자 합니다. 이는 하느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이 될 터 저희는 하느님이 성스러운 인도하심에 힘입어 무수한 이교도들을 정복하고 성스러운 가톨릭 신앙으로 이끌었기 때문입니다. 또한 이는 황제 폐하의 영예이기도 한 바 폐하의 지대하신 능력과 행운으로 말미암아 이러한 일들이 당대에 이루어진 까닭입니다. 저희가 이러한 여러 싸움에서 승리했고 이러한 땅을 발견하여 정복하였으며 이러한 부를 전하와 기독교에게 바쳤으니 이는 기독교에게 기쁨이 될 것이요 이도교들에게 공포를 심어주고 세계 만방이 경탄하게 한 일입니다. 복음을 통틀어 과연 그 어느 때 이러한 소수가 이처럼 많은 적에 대하여 이처럼 다양한 풍토를 겪으며 이처럼 많은 바다를 건너고 이처럼 넓은 땅을 지나서 이렇게 보지도 듣지도 못했던 곳을 평정하는 이와 같은 공적을 이룩한 일이 일찍이 있었으리까? 그 누가 스페인의 위협에 필적할 수 있으리까? 우리 스페인 사람들은 그 수가 적어서 모두 200명이나 300명을 넘지 못했고 때로는 100명이나 그 이하에 불과했을 때 일찍이 알려진 바도 없고 기독교도와 이도교를 막론하고 그 어느 군주도 소유한 바 없을 만큼 드넓은 땅을 우리 시대에 정복했습니다. 그러나 소시는 다만 이 정복 과정에서 일어난 일만을 기록할 뿐 자칫 장황해질까 저하여 길게 쓰지는 않겠습니다. 피사로 대장은 우선 정보를 얻기 위해 카하마르카에서 온 인디언들을 고문했습니다. 그자들은 아타우알파가 카하마르카에서 대장을 기다린다는 소문을 들었다고 자백했습니다. 그러자 대장은 저희에게 전진을 명하였습니다. 카하마르카의 초입에 이르렀을 때 저희는 멀리 5km 거리의 산자락에 펼쳐진 아타우알파의 수경지를 보았습니다. 인디언들의 수경지는 흡사 아름다운 도시 같았습니다. 저들의 천막이 너무 많아서 저희 모두는 크게 우려하게 되었습니다. 그때까지는 이러한 광경을 본 적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리하여 우리 스페인 사람들은 두려움과 당혹감에 사로잡히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저희는 두려움을 드러내거나 뒷걸음치질 않았습니다. 만약 인디언들이 저희의 약함을 눈치챘다면 안내인으로 데려갔던 인디언들조차도 저희를 죽이려 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희는 짐짓 충천한 사이를 내보이며 그 마을과 천막들을 유심히 관찰한 후 골짜기를 타고 내려가서 카하마르카에 입성하였습니다. 저희는 앞으로 할 일에 대해 오랜 시간 동안 의논했습니다. 저희의 수가 너무 적은 데다가 원병을 기대할 수도 없는 곳으로 깊이 들어온 터였으므로 모두가 두려워하였습니다. 저희 모두는 대장과 만난 다음 날 해야 할 일들을 의논했습니다. 그날 밤에는 잠을 잔 이들이 별로 없었고 저희는 카하마르카의 광장을 감시하며 인디언 대군의 모닥불을 바라보았습니다. 무서운 광경이었습니다. 모닥불은 대부분 산비탈에 지펴졌는데 서로 가까이 붙어 있어서 마치 수많은 별들이 하늘을 수놓은 듯 했습니다.
그날 밤에는 높고 낮음의 구별도 없었고 보병과 기병의 구별도 없었습니다. 모두가 완전 무장한 채 파수를 모았습니다. 저희 대장도 마찬가지로 줄곧 돌아다니며 부하들을 격려했습니다. 대장의 아우인 에르난도 피사로는 인디언 병력의 4만으로 추산했지만 사실은 8만이 넘었으므로 저희를 격려하기 위해 거짓말을 한 것입니다. 이튿날 아침 아타우알파의 사자가 도착하자 대장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주인에게 가서 아무 때나 원하는 방식으로 오시되 어떻게 오시든 나는 친구이며 형제로서 상가 맞이하겠다고 전하시오. 어서 뵙고 싶으니 되도록이면 빨리 오셨으면 좋겠구려. 그분을 모욕하거나 해를 끼치는 일은 없을 것이오. 대장은 카하마르카의 광장 주변에 병력을 감춰 놓았습니다. 기병대를 둘로 나누어 하나는 아우 에르난도 피사로에게 또 하나는 에르난도 데수토에게 지휘를 맡겼습니다. 보병들도 마찬가지로 나누어 일부는 자신이 맡고 일부는 아우 후안 피사로에게 주었습니다. 그와 동시에 페드로 데 칸디아에게 명하여 보병 2~3명과 함께 나팔과 총을 지니고 광장에 있는 작은 보루에 가서 자리를 잡게 했습니다. 일단 아타우알파가 인디언들을 거느리고 광장에 들어서면 대장이 칸디아와 부하들에게 신호를 보내고 그러면 그들이 총을 쏘기 시작하면서 나팔을 부는 것입니다. 그러면 넓은 뜰에 숨어서 대기하고 있던 기병대가 그 나팔 소리를 듣고 달려나오기로 했습니다. 정오 무렵이 되자 아타우알파가 신하들을 정렬시켜 다가오기 시작했습니다. 저희는 곧 들판 전체가 인디언들로 가득 차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들은 이따금씩 걸음을 멈추고 뒤편 수경지에서 더 많은 인디언들이 쏟아져 나오기를 기다렸습니다. 그들은 무리를 지어 자꾸자꾸 나타났습니다. 행렬의 앞부분은 이미 저희 수경지에 가까이 이르렀는데도 인디언의 수경지에서는 더 많은 병력이 차례로 쏟아져 나왔습니다. 아타우알파의 전면에는 2,000명의 인디언이 앞장서서 길바닥을 쓸었습니다. 그 다음은 전사들이었는데 절반은 아타우알파의 좌측, 절반은 그 우측에서 들판을 따라 행진했습니다. 맨 앞에는 체스판처럼 두 색깔로 된 옷을 입은 인디언들의 무리가 있었습니다. 그들은 땅에 떨어진 지푸라기를 줍고 길을 쓸면서 전진했습니다. 그 뒤에는 각기 다른 옷을 입은 세 무리가 춤을 추고 노래를 불렀습니다. 다음은 갑옷을 입고 커다란 금속판을 들고 금은관을 쓴 남자들이 뒤따랐습니다. 그들은 군부치와 운부치를 너무도 많이 지니고 있어서 햇빛에 일제히 반짝이는 광경은 정말 장관이었습니다. 그들 속에는 아타우알파의 모습도 보였습니다. 그는 가마채 끝에 은을 씌운 몹시 사치스러운 가마를 타고 있었습니다. 80여 명의 고관들이 그 가마를 어깨에 메었으며 모두 화려하고 푸른 제복을 입고 있었습니다. 아타우알파도 대단히 화려한 차림이었습니다. 그는 머리에 왕관을 쓰고 목에는 큼직한 에메랄드로 만든 목걸이를 두른 채 가마 위에서 화려한 쿠션이 깔린 조그마한 의자에 앉아 있었습니다. 가마는 여러 빛깔의 앵무새 깃털로 덮여 있었으며 금판과 은판으로 장식되어 있었습니다. 아타우알파의 뒤에는 다시 가마 2채와 해먹 2개가 더 있었는데 거기에는 높은 추장들이 탔고 그 뒤로 몇 무리의 인디언들이 금은관을 쓰고 따라왔습니다. 이 인디언 무리는 웅장한 노래와 함께 광장으로 들어오기 시작했고 광장을 구석구석 채웠습니다. 한편 우리 스페인 사람들은 뜰에 숨어 대기하면서 몹시 두려워했습니다. 겁에 질린 나머지 자기도 모르게 오줌을 지리는 자들도 많았습니다. 이윽고
광장 중앙에 도착한 아타우알파는 그대로 가마 위에 높이 앉아 있었고 그의 군대는 잇따라 행진에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피사로 대장은 빈센테 데 발데르데 수사를 아타우알파에게 보내어 하나님과 스페인 국왕의 이름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율법에 복종하고 스페인의 국왕 전하를 받들 것을 요구하도록 했습니다. 그리하여 수사는 한 손에 십자가와 다른 손에 성경을 들고 인디언 군대 사이를 비집고 아타우알파 앞에 나아가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제로서 기독교인들에게 하나님의 일들을 가르치나니 그대를 또한 가르치러 왔소. 내가 가르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 책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들이요. 그러므로 하나님과 기독교인들을 대신하여 그대가 그들과 벗이 되기를 청하는 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요. 또한 그대에게도 유익하기 때문이요. 그러자 아타우알파는 성경을 보여달라고 요구했으며 수사는 성경을 닫힌 채로 건네주었습니다. 그러나 아타우알파는 성경을 어떻게 펼쳐야 하는지 몰랐습니다. 수사가 대신 해주려고 손을 내밀자 아타우알파는 성경을 펼치기 싫다는 듯이 갑자기 경노하여 수사의 팔을 때렸습니다. 그러더니 자기가 손수 펼쳤는데 글자나 종이를 보고도 전혀 놀라지 않고 얼굴이 시뻘개지더니 대여섯 걸음 저쪽으로 휙 내던졌습니다. 수사는 피사로에게로 돌아오면서 이렇게 외쳤습니다. 나오시오, 나와요. 기독교인들이여, 하느님의 일들을 거부하는 개 같은 적들을 물리치시오. 저 폭군이 내 성스러운 율법의 책을 땅에 던졌소. 그걸 보지 못하였소? 제 아무리 들판에 인디언들이 가득한들 저 자만심 가득한 개에게까지 굳이 공손하고 비굴하게 굴 필요가 있겠소? 내가 죄를 사하나니 어서 나와서 저 자를 치시오. 그러자 대장은 칸디아에게 신호를 보냈고 칸디아는 당장 총을 쏘기 시작했습니다. 그와 동시에 나팔 소리가 울려 퍼지자 갑옷을 입은 스페인 군대가 기병과 보병을 막론하고 각각 숨어있던 곳에서 한꺼번에 쏟아져 나와 광장에 가득 모여있던 무장하지 않은 인디언들을 덮치며 스페인의 전투 함성을 외쳤습니다. 산티아고! 저희는 인디언들에게 겁을 주기 위해 말에 딸랑이를 달고 있었습니다. 우렁찬 총소리와 요란한 나팔소리, 딸랑이 소리 때문에 인디언들은 크게 놀라 갈팡질팡했습니다. 스페인 사람들은 그들에게 덤벼들어 가차없이 베어 넘기기 시작했습니다. 인디언들은 겁에 질린 나머지 서로 질받고 올라가다가 산더미처럼 쌓여 질식해 죽은 자가 부지기수였습니다. 무장을 하지 않은 상태이므로 그들을 공격하는 기독교인들에게는 아무런 위험도 없었습니다. 네, 오늘 저기 한만장 선생님 안 오셨죠? 네,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들 지금 제가 노트북 화면이 이게 갑자기 오류가 생겨가지고 제대로 안 보이거든요. 이게 줌의 오류인지 노트북의 오류인지 한번 제가 핸드폰도 켰어요. 서로 이제 벌써 56분이네요. 네, 우리 마드송님 나가셨나요? 예, 마드송님 마드송님도 한번 해보시겠어요? 네. 아, 네. 마지막에 떨려서 이게 네. 이 사람들이 뭐 하느님의 말씀을 전하기 위해 왔다고 하지만 그거는 핑계인 거잖아요. 네. 사랑을 전하겠다는 그런 핑계를 대고 실제 이제 살인을 저지른 그 무차비한 행태에 대해서 좀 충격이었어요. 충격이었습니다. 네, 이제 매일 읽을 때 이제 얼마가 죽었는지 나오는데, 네, 정말 예, 아침부터 오늘 아침부터 네. 사륙의 현장을 막 손 떨리게 만드는. 떨렸다. 네. 네. 우리 이제 꼬야님은 어떠셨어요? 네. 예, 저는 그 영화를 보는 듯한 느낌이었어요. 그 영화 그 한 장면, 그 장면 하나 하나가 그 전쟁시 나올 때 있잖아요. 막 네, 그런 맞아, 게 맞아. 막 되면서 네. 이 정말 이
전략과 전술을 이 사람들이 얼마나 이렇게 하려고 했던 거가 생각이 나고요. 그다음에 제가 읽었던 부분의 그 피사로의 아타우파를 이렇게 사로잡았던 네, 예. 그거가 전개가 되는 거가 이제 앞으로 이렇게 점점 이거 보여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예. 극장에 앉아서 그 영화 볼 때 손 이렇게 잡고 이렇게 보는 듯한 느낌. 아, 드디어 잡히는구나 이러면서 막 그런 가슴 쫄이면서 보는 네. 그런 느낌이 들었어요. 그리고 이제 네. 고구마가 이렇게 무역을 통해서 산 게 아니라 정복을 할 때 갈 때 식량으로 가져간 거잖아요. 그래서 고구마가 이렇게 해서 전파된 거, 예, 그런 것도 또 알게 돼서 예, 좋습니다. 네, 예. 우리 써니님은요? 네, 저도 마지막에 그 난다유님이 너무 실감 있게 잘 읽어주셔서 더 막 영화처럼 다가왔었어요. 이게 보니까 이게 보면 1500년대잖아요. 아직 1세기도 안 된 시대에 일어났던 일인데 옛날 일처럼 느껴지기도 한데 일단 전쟁에 대한 이게 뭐랄까 이 준비 태도랄까 이런 데서 많은 차이가 있었고 이게 보면 우리가 총균세에서 무기 이런 면에서의 차이도 있었겠지만 이게 정보를 가진 자하고 안 가진 자의 차이도 많이 느껴지더라고요. 인디언들 아타우 알파는 정보가 너무 없었고 그렇잖아요. 정보가 너무 네, 없었고 예, 근데 우리 스페인은 168명밖에 안 됐는데도 많은 정보들을 가지고 일단은 전쟁을 시작했던 그 태도부터도 많이 달라서 이렇게 이건 정말 거대한 사건이 일어난 것 같아요. 네, 예, 맞아요. 그다음에 우리 수연님 오늘 캠핑 갔다 오셨죠? 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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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근대사의 가장 큰 충돌 아타우파 생포 사건에 이렇게 나왔는데 사실 신대륙에서 아타우알파를 생포한 그 사건 하나로 그 스페인이라는 나라가 세계를 정복하는 계기가 된 거였었잖아요. 근데 이거를 어떠한 되게 큰 사건인데 이들이 되게 큰 사건이라고 알고 했었을까? 네. 그래서 이거를 계기로 세계를 정복하는 일들이 시작될 때 이걸 또 미루어 생각을 하면 우리의 삶도 어떠한 내가 예기치 못한 아니면 또 의지를 가지고 한 어떠한 사건에 의해서 큰 변화들이 생겨나는 부분하고 빗대어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예,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넓게 이제 생각을 깊이 있게. 네. 우리 낭도 오빠님, 예. 이렇게 엄청난 사건을 역시 총균세라는 대단한 책을 통해서 오늘 알게 돼서 너무 놀랐습니다. 그리고 미리 다 스페인에서 준비를 해서 언어가 달랐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아타우알파들이 이 민족들이 쓰는 언어를 준비했다는 것도 참 놀랐고, 그리고 보안님한테 보내는 편지죠. 와, 이 문장이 엄청 잔인한 내용인데도 너무 이렇게 서정적으로 써서 서정적이라고 해야 되나요? 긴장감이 뿜뿜 넘치게 최고의 시나리오인 것 같습니다. 네, 예. 그러니까 다 우리가 그림으로 그렸으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우리 혜미님, 예. 저는 그 잉카 제국이 정복당하기 전에 등장하는 상세한 그런 설명 내용들이 참 인상이 깊었는데 피사로와는 대조적으로 아타우알파의 신하들이 앞에서는 길바닥을 쓴다는 장면, 그리고 화려한 옷을 입고 춤을 추고, 심지어 아타우알파는 사치스러운 가마와 화려한 차림으로 등장을 하는 거에 있어서 앞으로 이제 벌어질 장면을 지하고 그 뒤에 펼쳐질 그런 대조적인 상황들과는 너무 상반되는 모습이라서
네, 좀 인상 깊었습니다. 네, 예. 우리 수연님은요? 예, 주연님, 예. 네. 저는 지금 이제 아메리카 원주민하고 스페인 군대랑 너무 대조적인 모습이 제3장에 나왔던 유럽이 세계를 정복한 힘의 원천이 벌써 이제 앞부분에서 이게 대조적인 모습을 보이면서 극명한 차이를 보였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뭐 빗자루 쓰는데 뭐 여기서는 막 어떻게 싸울까 전략을 짜고 있고 그리고 94페이지에 보면 이제 그대가 패하여 프로가 된 것을 모욕으로 생각하지 마시려 하면서 이제 여러 명의 스페인들의 참가자들이 그 내용을 기록으로 남겼기 때문이다라고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분들이 또 이러한 걸 기록으로 남기고 또 후대에 알려주고 우리가 또 이 책을 읽고 그래서 진짜 문명의 발전이 유럽이 세계를 정복한 힘의 원천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네, 예. 같은 내용을 보더라도 내가 어디에 꽂히느냐에 따라서 또 느낌이 또 사뭇 다른 것 같아요. 예전에 제가 이 책을 읽었을 때는 아타오 알파의 입장에서만 사실은 보고서는 막 그 분노를 금하지 못했는데 오늘은 또 스페인 병사의 입장에서 또 보이게 되는 거예요. 뭐 오줌을 지린 사람도 있었다. 그러니까 두려움에 자기보다 얼마나 많은 몇백 배 많은 그런데의 그 인원들 그것만 봐도 질 거가 뻔한데 그쵸? 그러니까 그런 공포심을 느꼈을 그 당시에 또 스페인 병사들의 마음은 또 어땠을까? 근데 또 한편으로는 이 스페인이 자기들의 어떤 침략을 정당화하기 위해서 수사를 앞세워서 너희들이 우리의 하느님을 모욕했다,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래서 우리는 너희들을 침략한다 하는 어떤 그거를 앞세우잖아요. 너희들을 침략하는 이유를 정당화하기 위해서 그 정당성을 부여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지금 이제 전 세계적으로 이제 종교적인 부분에서도 굉장히 많이 이렇게 사람들 간에 이제 서로가 충돌이 지금 오고 있잖아요. 문명의 충돌, 종교의 충돌 이런 부분이. 그래서 정말 예전부터 계속 그 내려오는 그 어쩔 수 없는 이런 것들의 종교적인 부분이 굉장히 좀 더 이걸로 확 와닿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그래서 새롭게 또 월요일 시작하시는 첫날인데 또 우리가 어디에서 이 책에서 나는 무엇을 좀 보면서 생각을 하면서 시작을 할 것이냐 그게 이 새벽 낭독의 장점인 것 같아요. 예, 하루를 시작하기 전에 내가 무언가 생각을 하면서 그거를 책 속에서 찾는 거. 그래서 저도 많은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예, 우리 선생님들 또 한 주 열심히 또 시작해봐요. 예. 화이팅 하시고요. 또 내일 또 새로운 화요일 날 만나요.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